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친놈이 핵을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성가신 사람들 하나하나 다 제거를 했어요. 하메이니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핵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저런 꼴을 당했다는 거예요. 야, 김정은 쟤도 핵 가지고 있는 거 기분 나빠. 저것도 어떻게 해결하자 해가지고 이제 사생결단의 단계로 접어든 겁니다. 사실 지난 47년 동안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언젠가는 제거해야 될 정권이라고 생각을 해왔죠. 과거에 팔레비 왕조 시절 이란이 친미 성향을 보이면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든든했거든요. 이란이 중동에서 미국의 어떤 지지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슬람 혁명이 나면서 하메네이가 집권했고요. 79년에. 그리고 10년 동안 통치하다가 바로 얼마 전에 미군에 의해 죽은 알리 하메네이. 여기가 이제 그동안의 철권 통치를 하면서 반미 노선을 걸었죠. 거기에다가 특히 미국을 자극한 거는 핵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의 어떤 핵 확산 이런 것들을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고요.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2015년에 미국하고 이란이 핵 합의를 맺었어요. JCPOA라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뭐 잠정적인 그 동시 행동 조치,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해서 이걸 해체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사실 2년 뒤에 2017년, 2018년 이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이걸 깨버려요. 그리고 이거 다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는 미처 손을 못 썼는데 이번에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6월에 미국이 전폭기를 보내가지고 포르도나 이스파한 이런 데 있던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잖아요. 지하 핵시설을. 근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사실 최근에 와가지고 더 놀라운 건 이란하고 미국이 오만의 중재로 해가지고 핵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풀어보자고. 그런데 트럼프가 그 협상장에 사실 뭐 아직 합의서가 된 건 아니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전격적으로 폭격을 시작해가지고 공습을 시작해가지고 알리 하메네이 뿐만 아니죠. 알리 하메네이와 또 이란 이슬람 혁명군의 그 수뇌부들 또 이란의 뭐 국방장관이나 이런 수뇌부들 거기에다가 하메네이의 딸과 사위 손녀까지도 그냥 하루아침에 전부 불기의 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란 입장에서도 참 물러서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조금 뭐 시간이 지금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메이니가 죽고 나서 하메이니가 집권하는 데는 후계자 선출 하루 만에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좀 독특하게 88명의 전문가 회의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문가 회의는 아니고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후임자를 선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일설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회의하려고 모이면 거기다 포격하면 또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란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사망한 하메네이의 차남 아들이 이제 후계자로 낙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이 불구대천일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그걸 복수를 해야 되는 동서고금의 뭐 그런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메이니 입장에서는 사실 후임자 죽은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아들 입장에서는 결코 미국과 타협하거나 어떤 다른 변화된 노선을 겪기가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원래 이라크, 이란, 북한 이렇게 이제 이게 3대 악의 축, 엑스 오브 이블 뭐 이렇게 부시 대통령 때부터 이제 지칭을 했죠. 그런데 사실 그거 외에도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악당들이 많이 있었죠. 뭐 리비아의 가다피라든가 거기도 뭐 핵을 좀 협력적인 자세로 임하긴 했지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도 요즘 와가지고 좀 그랬고 쿠바도 여러 가지 좀 성가신 이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성가신 사람들 하나하나 다 제거를 했어요. 마두로 같은 경우에는 좀 트럼프 입장에서 기분 나빴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춤추면서 트럼프를 조롱까지 했으니까 아주 호되게 들이쳤죠. 미군 특수부대들이 가가지고 심지어 대통령궁에 있는 그 침실까지 찾아내가지고 부부를 다 미국으로 전격 압송해서 지금 재판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란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이란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베네수엘라는 그래도 카리브해 연안에 있고 미국이 가깝고 이러니까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했지만 이란을 어떻게 건들겠어 이랬는데 웬걸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에 나섰고 그 다음에 미국이 당연히 거기에 가세를 했죠. 정밀 타격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미국 CIA 중앙정보국하고 이스라엘의 그 무시무시한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힘을 합쳐가지고 철저한 준비 끝에 원샷 원킬로 끝내버렸습니다.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 이란의 하메이니를 어떻게 제거할까 고민을 했을 텐데 이미 미국은 사실 트럼프 집권, 이번에 2기 집권 이전부터 몇 년 동안이나 준비를 해왔다 그래요. 그래서 CIA하고 모사드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교통신호기에 부착된 CCTV까지 다 해킹을 해가지고 하메이니와 측근들이 언제 회의를 하러 모이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는 꼭 그날 공격할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2월 28일. 그런데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살짝 귀뜸을 합니다. 야, 하메인이랑 걔들 다 모인대 몇 날 몇 시에. 그게 2월 28일 이란 테헤란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45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아니면은 이거 제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전격적인 작전을 했습니다. 사실 토요일 날 무슨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난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란 여기는 토요일이 우리의 월요일과 같은 시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9시 45분이면 9시에 회의를 한다 그래도 한창 회의가 이제 막바지에 잡아들어서 다 모여 있을 시간, 10시에 회의를 한다 그래도 그때쯤이면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가 있는 공간에 적어도 수뇌부들이 다 모여들 시간이죠. 그 시간을 정확히 노려서 타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란하고 북한은 다르지. 북한은 핵이 있잖아. 김정은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김정은 입장에서는 안심 혹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하고 북한은 달라. 북한은 핵이 있으니까. 이 말이 정말 위안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 속타고 언젠가 나도 마두로처럼 나랑 부인 이설주랑 함께 끌려간다? 아니면 현송월, 김여정 같이 끌려간다? 이런 거 밤에 악몽을 꾸지 않을까요? 거기에다가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 놀라운 대목이 있습니다. 정말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바로 뭐냐면 하메이니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핵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저런 꼴을 당했다는 거죠. 그동안의 김정은의 계산, 또 다른 미국에 좀 대항하는 세력들의 계산은 이런 거였죠. 어떻게든 버틴다. 반미전선. 김정은이가 뭐 그동안에 좀 이렇게 버틴 게 왔잖아요. 그렇지만 미국과 또 어느 순간 돼서 협상을 하고 관계 개선을 해나가면 괜찮지 이런 계산을 다 깔고 있었어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몇 차례 협상을 하고 심지어 거기 뭐 중동 특사까지 와가지고 위트코프라 그러죠. 위트코프 특사가 와가지고 협상을 하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음 주에 협상이 잘 돼가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안심한 거예요. 하메이니도 아마 방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선을 노출시키고 지하 벙커가 아니라 지상 회의 공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살을 당한 거죠. 바로 이런 점을 김정은은 주목할 겁니다. 이게 미국하고 트럼프 형이 얘기하자 그런다고 내가 덜렁덜렁 나간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내가 핵을 가지고 있다고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 그런다고 트럼프 형님이 나를 안 때릴까? 불안해지는데 이런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겁니다. 자기보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고 미국, 중국과도 맞설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푸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4년 동안 고전하면서도 핵을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꺼냈다가 국제사회 비난이 오니까 그냥 집어넣었잖아요. 푸틴도 함부로 쓸 수 없는 핵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핵무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뭐 배 쫄쫄 굶어가면서 만들었는데 이건 뭐에 쓰라고 만들어준 거야? 겉으로는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끄떡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깊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 기본 구도는 3월 31일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베이징을 방문하는 트럼프가 야 정은아 또 만나자. 작년 10월 경주에 내가 왔을 때는 너가 바빠서 우리 타이밍이 안 맞았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못 만났는데 이번에는 만나야지 이렇게 한다면 아마도 만나러 나갈 가능성이 90%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안 만났다간 경을 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난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북한의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게 이제 핵 보유국이란 지위예요. 그리고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면 미국과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뭐 우리가 대결로 나가든 대화로 하든 이거는 미국의 선택에 달렸다. 우리 선택이 아니다 하면서 공을 그쪽으로 넘겼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김정은도 이미 이런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예견하면서 아 이제 북미 정상회담 대화로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교하게 뭔가 미국에다가 던진 카드를 선보인 지 한 사흘 만에 이란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다른 뭐 어떤 전술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 나간다, 더 웅크린다, 핵을 더 강화하고 핵 위협을 강화한다? 이건 김정은의 옵션이 될 수가 없죠.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제안이 있다면 김정은은 응하는 이런 상황을 보임으로써 그러면 아마 트럼프도 뭐 명분이 되죠. 이란하고 북한은 달라.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야. 나는 뭐 김정은하고 원래 관계가 좋아.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김정은이가 버티게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가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죠. 트럼프 같은 이런 좋은 형님을 다시 못 만나요. 트럼프가 뭐 영원히 미국의 대통령을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임기 뭐 한 3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지금 마두로 해결하고 하메네이 저승으로 보내고 이런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올 6월이나 뭐 이때쯤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김정은 북한 요구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마무리 단추를 딱 꿰고 나면 올해 말에는 노벨상은 좀 따놓은 당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구도로 볼 때 지금 딱 좋은데 여기에 김정은이가 뻗팅기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것도 빨리 그냥 다른 방식으로 종결 짓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저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뜻밖의 일격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트럼프가 그냥 베이징에 왔다가 시진핑만 만나고 휙 가버리는 겁니다. 다른 일정 아니면 그때까지 뭐 이란 사태가 해결이 안 돼서 3월 30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뭐 좀 복잡해진다거나 미국의 관세 전쟁이라든가 또 내부 분위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트럼프가 너무 바빠서 그냥 돌아가 버린다? 이러면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황당한 상황을 당하게 될 겁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더욱 신경 쓰이는 게 트럼프 형님의 심기나 워딩이 이란의 하메네이를 골로 보낸 다음부터 조금 더 거칠어지고 약간 이상해진 거예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핵을 가진 사람, 미친놈이 핵을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건 나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이란의 하메이니가 핵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고 또 하메네이 후임으로 누가 오든지 간에 그게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쳐버리겠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에 한정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미친놈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나는 이미 갖고 있는데 나도 좀 세상에서 뭐 몇 번째 안 가는 사이코로 취급받는데 국제사회에서 나를 비난하고 이러는데 그럼 트럼프 형님이 내친 김에 야 김정은 쟤도 핵 가지고 있는 거 기분 나빠. 저것도 어떻게 해결하자 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평양에 있는 김정은의 관저나 본부청사에 날벼락이 떨어진다? 아마 지금 김정은과 함께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노광철 국방상이나 다른 군부 인사들 제발 나 좀 부르지 말지.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왜 맨날 모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김정은과 김정은이 처한 지금 김정은이 보는 자기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